네, 이제 저희는 중화권 증시 개장을 앞두고 개장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장 저희가 리뷰를 해봤더니 지수도 조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약간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약간 고평가 종목 중심으로 압력이 좀 거셌는데 시장 우선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증시 한 2%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본토 증시에서는 소재, IT, 제조업 업종 하락폭이 컸고, 홍콩 증시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원자재, 경기 민감 소비재 업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성장주들 좀 조정폭이 컸는데 가장 큰 요인은 아마 미국발 AI 거품 우려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1일 FOMC 앞두고 동전 던지기 마냥 하루하루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바뀌고 있다 보니 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중국 내에서는 이게 특별한 이슈보다는 글로벌 성장주들 전반적 조정세가 중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년 중국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EPS 증가율이 한 25% 이상, 올해가 한 10%대였던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IT나 에너지 소재 등 중국 정책 또 반대권 정책에 따른 가격 반등 기대감으로 이익 증가율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저는 여전히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번 변동성 장세는 12월 FOMC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변동성 장세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래도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저희가 중화게임 인기 종목인 알리바바 그리고 샤오미에 대해서 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사이에 이 신제품 출시 일정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샤오미가 좀 알리바바랑 기업 성격이 좀 다르고 알리바바는 특히 AI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샤오미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2%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지금 2달 정도 조정폭이 컸는데요. 샤오미의 이 상승 하락세가 좀 시작된 원인 자체가 이제 지난 10월 13일 전기차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 냉각 이 되면서 약간 그때부터 좀 하락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10월 말에는 외사들 특히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 중국 증권사들 또 대부분 또 목표가 하향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11월 5일 날에 이제 CLSA에서 3분기 샤오미의 전기차 판매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또 이제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18일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자동차나 인공지능 AI 부분에서의 그 분기 흑자를 또 기록하기로 했지만 스마트폰 부분이 이제 판매량은 늘었지만 판매가가 떨어지면서 매출이 좀 예상보다 감소를 했고 휴대폰 출하량 목표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 또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주가에 좀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구안신 보조금 정책, 스마트폰이나 가전 이런 정책으로 해서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올해에는 좀 영향을 크게 받았었고, 근데 이 모멘텀도 내년에는 조금 영향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이나 이 가전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 부진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샤오미가 이제 세 번째 전기차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것이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면 내년 판매량에 좀 어떻게 보면 실적 방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알리바바 그리고 샤오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번 주에 중화권 증시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또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들이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 굵직한 기업 실적 및 신제품 발표가 있고요. 11월 제조업 PMI 지수는 또 30일에 또 발표 예정입니다. 우선 25일에 알리바바, 니오를 시작으로 26일에는 리오토, 28일에는 메이투안 3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화웨이가 25일에는 또 메이트 80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 27일에는 또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 AI 글래스를 정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31일에 이제 11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10월에는 하락을 해서 49%였는데 11월에 이번 달은 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50%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기업 실적이나 신제품 발표 등 관련 기업, 그다음에 산업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획기적이지 않으면 증시 추세 자체를 이제 완전히 돌려놓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화웨이가 기술 활용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AI 소프트 업체들은 주가가 선방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증시 추세는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12월 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측면의 영향이 좀 더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선 굵직한 기업들의 이런 실적 발표와 이벤트 그리고 30일 제조업 PMI도 있지만 저희가 12월 초까지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시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월요일장 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주말 사이에 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조정폭이 컸던 성장주 중심의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홍콩 증시 선물 지수도 한 1%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12월 초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 오후장에는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또 중국, 일본 관계가 악화되면서 관련주들, 뭐 수산물이나 관광 등 일본 업종 수혜가 기대되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 이슈다 보니 이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당분간은 좀 강망세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지켜보는 시각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과 시장 분석에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